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란 무엇일까요? 문장 내에서 동사를 제외하고 동사의 형태가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말 표현으로는 뭐뭐였던,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해야 할, 뭐뭐하기 위한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영어는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단지 세 가지 형태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시작에서 과거에 끝난 것은 과거분사로, 두 번째는 과거의 시작에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은 현재분사로, 세 번째는 시간과는 상관없는 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외 없이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해서 영어는 세 가지 형태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부정사는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사란 단어를 보면 부정사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부정사의 영어는 인피니티브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인 인피니티의 의미는 무한입니다. 인피니티브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인은 부정을 의미하고 피니스는 한계 또는 끝이어서 끝이 없다는 의미인데 반해 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라는 의미인데 영어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사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인피니티브는 수많은 단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인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말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의 의미조차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로지 어학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사에는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의 차이는 이름에 있습니다. 원형부정사란 이름 그대로 부정사의 원형 형태이고 투부정사는 원형부정사에 투가 붙었을 뿐입니다. 먼저 원형부정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다음 장의 표에 있는 조동사 9개, 비동사 5개, 해부동사 3개, 두동사 3개 모두를 합해 20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사는 원형부정사입니다. 동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원형부정사에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부정사로 바뀌어집니다. 원형부정사는 조동사 뒤에서는 원형부정사의 형태로, 비동사 뒤에서는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부정사의 형태로, 해부동사 뒤에서는 과거분사와 빈 플러스 현재분사, 투부정사의 형태로, 두동사 뒤에서는 두동사가 자신의 역할을 원형부정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문장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원형부정사가 두동사의 역할을 넘겨받아 두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을 다음 장에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동사 다음에 동그라미는 오는 것이 가능하고 X는 불가능합니다. have는 빈 플러스 ing 형태로 가능합니다. 인피니티브의 뜻이 무한하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무한할까요? 동사의 원형이 있다면 동사의 원형도 무한하고 원형 부정사도 무한하다는 것은 겹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라는 표현에서 원형을 뺀 부정사가 옳은 표현입니다. 부정사 자체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부정사에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부정사로 형태가 바뀌면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동사의 과거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기존의 모든 동사가 원형 부정사이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투부정사가 원형 부정사에서 왔다면 동사의 과거형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규칙을 원어민들이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의 어느 한때 이런 규칙이 정해졌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런 규칙이 정해지기 전 동사들은 각각 자신들의 과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이 정해진 후 동사들은 이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 규칙이 언제부터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보면 ed의 규칙을 따른 동사들이 있고 ed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동사들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들은 ed의 규칙을 따릅니다. ed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동사들은 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동사들이고 ed의 규칙을 따르는 동사들은 새로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동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ed일까요? 그것은 추측해보면 두 동사의 과거형인 did의 id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work의 고어에서 과거형은 wrote입니다. 예전 단어들 중에서도 일부는 ed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동사 편에서 설명했듯이 두 플러스 부정사의 형태에서 매번 사용되는 do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긍정문에서는 do를 생략하고 do의 역할을 부정사에게 넘겨줬습니다. 조동사는 9개가 있어 각각의 의미가 다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두 동사는 하나의 동사만 있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3인칭 단수 동사일 때 붙는 s 또한 넘겨주었습니다. 과거형일 땐 id도 넘겨주었습니다. 생략되었던 do가 문장 내에서 동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부정문, 의문문, 강조문, 그리고 대동사로 사용될 때를 포함하여 자신의 역할이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사의 동사화보다는 명사의 부정사화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장 내에서 부정사 be가 사용된 10개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조동사가 바뀜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한다면 조동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장 내에서 work가 부정사로 사용된 문장을 보겠습니다. I can work with you tomorrow. 기존의 문법은 can이 조동사이고 work가 문장의 본동사로서 동사의 원형 형태로 오고 조동사 can이 이미 시제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본동사 work는 원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can이 동사이고 work는 can의 의미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부정사를 정의해보면 문장 내 동사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부정사가 기존의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I do work every day. 이 문장에서도 do가 동사입니다. work는 do의 의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 do를 표현해 주어 강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He did work yesterday. 이 문장에서도 did가 동사로 과거 시제를 표현했고 나머지는 현재 시제의 d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He didn't work. 이 문장에서도 did가 동사로서 시제를 표현했고 not이 동사에 붙어 부정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Did he work yesterday? 이 문장에서도 did가 문장이 처음에 나오면서 동사의 역할을 하여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What did he work yesterday? 이 의문문은 의문대명사 what을 사용하였고 의문대명사 what에 대한 동사로서 did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he가 주어가 아닌지 반문할 수 있는데 he가 문장의 주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문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에서는 의문대명사 what이 주어 he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사 did가 의문대명사를 따라 뒤에 나왔고 work가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부정사로 주어 다음에 나왔습니다.
He made her work. 이 문장은 사역동사인 mak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정사인 work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let이 있다고 하는데 사역동사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장에서 work는 여전히 동사 made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그녀이지만 일을 시킨 것은 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을 그녀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일에 대한 영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I saw him work yesterday. 이 문장은 지각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사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보는 것은 그가 일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그가 일하는 것이 하나의 상황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석하면 나는 그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입니다. I saw him working yesterday. 이 문장은 현재 분사 working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를 본 것입니다. 그가 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어제 일하는 그를 보았다입니다. 두 문장의 지각동사 saw의 대상은 부정사를 사용하면 일하는 것을 본 것이고 현재 분사를 쓰면 현재 분사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도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과 새어나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위 두 문장에서 help를 준사역동사라고 설명하는데 사역동사조차 이해하기 어려운데 준사역동사는 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정사를 사용할 때는 부정사의 의미가 help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투부정사일 때는 목적어가 그렇게 하도록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1번 문장은 선생님이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직접 도왔다는 뜻이고 2번 문장은 내가 수학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을 갖도록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 모두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해되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표현은 무척 난해합니다. 그럼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help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couldn't help ing를 무엇 하지 않을 수 없었다란 의미로 외워야 한다고 했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help는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왜 이런 해석이 되었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 세 번의 help가 있는데 밑줄 친 두 번의 help를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영어의 단어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두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구덩이에 빠져 있고 B가 손을 내밀어 A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주는 상황이라면 B는 도와주는 하나의 객체이고 또 다른 객체인 A는 빠져있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이 상황에서 각각의 객체를 따로 표현하고 영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나의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도와주는 자와 벗어나는 자 모두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help입니다. 동사편에서 보았던 live와 같습니다. 앞의 설명을 근거해서 다시 해석해보면 하늘은 그들 스스로 벗어나는 자를 돕는다입니다. 이번 문장도 나는 상연되고 있던 장면에서 웃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시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면 나는 상영되고 있던 장면에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입니다. 사역동사 이외에 원형 부정사를 갖는 동사에는 need, been, bid, live, 되어도 있습니다. need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조동사적 용법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need가 말하는 이의 주관적 판단이면 이후 to 부정사가 오지 않고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말하는 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말한 것으로 원형 부정사가 오는 조동사적 용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객관적 상황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오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need가 부정문일 때 주로 원형 부정사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많고 필요치 않다는 부정일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배는 종교상의 금지를 의미하여 원형 부정사의 의미를 포함, 비드도 명령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 리브는 let의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될 때, 되어는 감히 뭐뭐 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입니다. 이 동사들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insist that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동사는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된 채 동사 원형이 온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조도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 대절에서 should는 말하는 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hould를 사용하면 대절의 주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should 없이 동사의 원형이 오면 그것은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대절의 동사를 부정사로 취해 문장 전체의 내용이 주절에 있는 주어의 책임이 됩니다. 대절의 동사가 동사로 사용되면 대절의 주어에게 여전히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의 기준에 이 문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to 부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 부정사와 부정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to 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는 다른 의미일까요? 왜 하필이면 to 부정사는 to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전치사 to는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는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 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o를 사용했습니다. to의 의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사는 동사의 의미를 보완해주며 동사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to 부정사는 명칭에도 to가 붙어 있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장의 동사를 떠나 동사적 의미를 갖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문장에서도 동사적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원한다와 보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가 동사가 되고 보다를 to 부정사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want에서 C로 이동한 것입니다. 위 문장에서 should는 동사, go는 부정사로서 should의 의미를 보완하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의 이유는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go보다는 should에서 벗어나 있어 문장의 흐름상 C로 가는 과정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무엇 하기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익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말 표현 중 시간과는 상관없는 표현들은 모두 to 부정사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영어 원어민이 우리말을 배우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어 공부를 할 때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또는 ing와 to 부정사 모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고 ing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가 있어 이 모두를 외워야 한다고 했을 때 영어는 너무 어려워 넘을 수 없는 산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몇 개 적어 보았습니다.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온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ing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to 부정사는 시간과는 상관없는 것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맞춰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분사는 왜 목적어로 삼지 않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끝난 일을 동사가 목적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몇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 규칙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도 적어 보았습니다. 문법 설명에서 to 부정사를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는 상관없는 것을 말합니다. ing와 to 부정사 모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그것이 모호할 때 어느 것을 사용해도 의미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ing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도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과거의 시작에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과거 분사란 과거의 시작에 과거에 끝난 일들에 대한 표현인데 과거 분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뭐뭐된, 뭐뭐한, 간, 였던 등인데 이들 문장 내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being, be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지만 being, be는 한 번은 보아야 하는데 being, be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 학생 시절 이들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용한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being은 우리말로 해석이 될 때 어느 부분이 being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스프가 냄비 안으로 따라지고 있었다인데 문장에서 being에 해당되는 우리말은 뭐뭐지고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스프가 냄비 안으로 따라졌다입니다. 수동태 구문인데 스프가 다 따라진 상태를 말하고 being을 사용하면 스프가 따라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being의 역할입니다. being은 어떤 존재의 상태가 계속될 때 표현합니다. be는 be의 과거 분사인데 의미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be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태로 존재했었다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뭐였던입니다. 이 문장들이 be를 뭐뭐였던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말했지만 문장 내에서 형식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being과 been 역시 문장 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장을 많이 보고 문장 내에서 being과 been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being은 존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been은 과거에 존재했었던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행형 수동태 be 플러스 to 부정사 구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